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것을 또 보고 오메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메가는요, 흑은일 때는 사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꼴 0일 때가 오메가가 되죠. 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1 이꼴 0일 때가 오메가가 되죠. 요게 요 위에 게 바로 가짜 오메가. 요게 바로 진짜 오메가죠. 기억납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뭘 곱해준다고 했죠. 자, 여기는 요 마이너스 1의 부호반대 x 플러스 1. 여기는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요 식이 바로 x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 되고 이 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죠. 따라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 x 세제곱 1이 되니까 얘가 오리지널, 얘가 가리지널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알파, 이 F 알파는 베타를 만족해주고 F 베타는 알파를 만족해줍니다. 그리고 F1은 0을 만족해주는 2차식 fx가 있어요. 요 식이 fx가 아닙니다. 알파와 베타를 여기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F 알파가 베타, F 베타가 알파, F1이 0은 이 2차식 fx에 바로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 알파와 베타는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이것분의 이거에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죠? 자, 이것분의 이거에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식 fx를 찾은 다음에 이 fx를 논점으로 두어서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2차 방정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2차 식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fx를 자, 이렇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두고 2차식이니까 절대로 a는 제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먼저 f 알파가 베타니까 f 알파를 대입한다. 그럼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가 바로 베타가 되고 베타를 집어넣으면 f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a 베타의 제곱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c가 알파가 되고 1을 대입하면 0이니까 f1을 대입하면 바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0이다. 그래서 이 식, 세 개의 식을 가지고 a, b, c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여러분 문자가 몇 개입니까? 5개나 되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풀이로 가면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 풀이는 완전히 틀린 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여기에 주어진 식을 보시면 F에 알파를 대입하면 베타가 되고 F에 베타를 대입하면 알파가 되죠. 이 알파와 베타의 위치가 지금 달라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관찰을 해봐야 되는데 요 식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식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파는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베타는 또 뭐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F 알파가 베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F 알파가 베타인데 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해도 되겠대요. 베타가 여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어도 되나요? f 알파는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형태로 적어둘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보세요. f 베타는 알파인데 이 식을 f 베타는 알파 자리에 뭘 대입한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대입해도 되겠나요? 자, 알파 자리에 뭘 대입한다?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것은 알파, 베타와 연관이 지금 근이지만 알파고 베타지만 여기선 알파인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베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자, 요게 이 문제의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찾아냈다면 여기서 또 생각나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뭐가 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인수정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인수정리. 인수정리. 자, 다시 한번요. 이 부분을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F 알파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알파를 이항하면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는영이 되죠. 는영이 되죠. 아래도 F 베타가 되고 이항하면 플러스 1 플러스 베타가 0이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보고 여러분들은 뭘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fx 알파 알파 베타 베타 똑같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x 이꼴 0의 부근이 뭐가 된다? 부근이 알파와 베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정리를 사용한 것이다? 바로 인수 정리를 이용한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적는 거죠? fx 플러스 1 플러스 x는 바로 두건 바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최고차 계수를 하나 설정해 줘야 되죠. 바로 이 2차식이라고 했고 요거는 fx가 2차고 여기 1 플러스 x가 1차이기 때문에 전체가 2차죠. 그럼 얘도 2차잖아요. 그죠? 그런데 2차식의 최고차 계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얘를 k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k와 알파와 베타를 알아야 됩니다. 문자가 세 개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자, 이 x제곱 보세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자,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이 두 근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요 놈의 두 근이 요거란 말은 요 2차 방정식이나 요 2차 방정식이 뭐하다? 똑같다는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 두 근 알파 베타로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이런 방정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도 최고차 개수가 1이 되면 되니까 요 2차 방정식이 바로 요 2차 방정식과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무엇을 적을 수가 있다? 바로 이 식을 적을 수가 있죠. 바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바꾸어서 적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따라서 fx 플러스 1 플러스 x가 얘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 플러스 x가 바로 k배의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k는 0이다 0이 아니다 0이 되면 안 되겠죠. 2차식이니까. 그러면 깜짝같이 알파 베타는 문자가 이렇게 사라지고 k라는 하나의 바로 상수만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요 첫 번째 요 놈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이렇게 바꾸어 줄 수 있다면 인수 정리가 떠올라서 이런 형태로 나타내면 fx 플러스 1 플러스 x를 바로 이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자가 여러 개죠. 근데 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이 0의 바로 두 건이기 때문에 요 2차 방정식을 바로 이렇게 바꾸어서 적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K만 구하면 되니까 이제 F1은 0이라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바로 1 플러스 X 자리 1을 대입하고 K가 되면서 여기 1을 대입하면 쏘리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미안합니다. 여기가 플러스 1이 되면 안 되고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1을 대입해주면 얘가 1이 되는 것입니다. 1이죠. 그죠? F1이 제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K 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K가 바로 뭐가 된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fx는 정리해 보시면 2x 제곱 여기 2x인데 요 x 좌변이 넘으면 마이너스 x가 되어서 플러스 x가 되겠네요. 자, 상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이 넘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바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2차식을 찾아냈죠. 아시겠나요?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바로 이 2차식을 런령으로 두었을 때의 바로 그 두 건의 차가 되는 거죠. 두 건의 차. 그럼 이놈의 두 건을 뭐라고 할까요? 자, P와 Q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두 건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자, 두 건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두 건의 곱은 2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게 바로 두 건의 차죠. 그러면 P와 Q의 두 건의 차니까 바로 뺄셈입니까? 아니죠.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절대값을. 맞습니까? 자, 그럼 공간이 부족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지워볼게요. 자, 그럼 두 건의 차를 구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건의 차를 구해보면 자, 두 건의 차를 구하려면 요 놈의 지금 절대값 P-Q를 구하려면 그냥 구할 수는 없죠. 제곱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P-Q의 전체 제곱적 차의 제곱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요 놈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 되겠죠. 그럼 합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합이죠. 합이 마이너스 2분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1이 되고 마이너스 나는 지금 차의 제곱을 구하네요. 차의 제곱. 자, 4배의 곱이 얼마죠? 곱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러면 얘가 4분의 1 마이너스 네모에 얘가 마이너스 자, 약분하면 얼마 되죠? 약분해도 되지만 약분하면 마이너스 얼마 되죠? 2, 3은 6이 되겠네요. 그죠? 4와 2가 약분이 돼서 6이 됩니다. 자, 따라서 네모는 어떻게 되죠? 자, 4분의 1과 6을 더하면 되니까 바로 4분의 얼마 된다?
25가 되겠습니다. 자, 요 값이 바로 얼마 된다? 4분의 25가 되죠. 4분의 25. 되겠나요? 자, 그런데 나는 차의 제곱을 구한 것이 아니고 차를 구해야 되니까, 그죠? 바로 제곱을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제곱을 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데 차는 항상 양수니까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차의 제곱이 맞죠? 차의 제곱, 즉 P-Q의 제곱이 4분의 25니까 바로 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데 차는 항상 양수니까 맞죠? 맞습니까?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2분의 5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첫 번째 요식을 이용한다는 거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없어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변형하면 요식의 변형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인수 정리를 이용하여 fx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요 x 마이너스 이 두 건이 알파 베타가 되는데 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지만 이렇게 해도 문자가 3개가 되지만 이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베타가 근이라는 것은 요 방정식과 똑같은 거죠. 그죠? 바꾸어주면 k 값만 f1이 제로라는 것을 이용하면 fx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두 군의 차공식이 하나 있죠. P-Q. 두 군의 차공식이 뭐가 됩니까? 자, 최고차계수 A의 절대값, 최고차계수의 절대값이고 루트 반드시 판별식 D가 돼야 됩니다. 짝수 판별식 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최고차계수 2니까 2의 절대값은 2죠. 그리고 루트 자, 판별식을 틀 때 짝수라도 짝수 판별식을 쓰면 안 됩니다. 차를 구할 때는 반드시 그냥 판별식을 써야 된다. b제곱 1이죠. 마이너스 4a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얼마 됩니까? 자, 이 부분이 4, 2, 8, 8, 3, 24가 되고 플러스 24, 1이니까 플러스 2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5가 되겠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바로 2분의 5를 이렇게 두 근의 차에 대한 공식을 쓸 수도 있다는 거. 거기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바로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해서 돌아와도 되지만 차를 구하는 공식은 바로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의 분의 판별식 루트 판별식 D가 되니까 여기서는 절대로 짝수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면 차를 구하니까 차의 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차는 항상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을 제곱하면 우그러지니까 바로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지 않으면 이 문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가 되니까 선생님이 올려두었으니까 반드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